쟤들 지금 다리가 다 없잖아요. 예. 근데 마크 저커버그가 다리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지난 10월 11일 메타 커넥트 2022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요 메타의 행보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참 제가 GTC 2022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메타버스의 영상 요거를 준비하고 있을 때쯤에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 퀘스트 프로라는 제품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안 하고 메타 퀘스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퀘스트 프로를 발표한 것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다양한 콘텐츠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제 마블에서의 이 아이언맨 요 게임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저 밑에 보시면 이제 지금 나와있죠. Not actual gameplay 라고, 아직 뭐 실체화돼서 보여주는 건 없지만 요렇게 약간 좀 사람들의 호응을 갖고 있는 이런 캐릭터를 지원하는 3D VR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퀘스트 프로와 관련된 소식과 함께 이 콘텐츠 내용,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과의 이 협업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 이 메타가 메타버스를 구현할 때 이 리스크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출시한 오큘러스 퀘스트 2,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1500만 대가 팔렸습니다. VR 기기치고는 이렇게 많이 팔리는 사례가 없었죠. 이거는 물론 이제 가성비 면에서 작용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다뤘듯이 VR 기기의 대중화에서 굉장히 앞섰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메타 퀘스트 2라고 하고, 지금 보시는 이렇게 다양한 킬러 앱들 이렇게 해서 유행이 되었었죠. 이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VR 같은 것도 갑자기 바로 죽어버리고 메타에서 나온 이 오큘러스 퀘스트가 바로 시장에서 엄청나게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요건 이제 하드웨어 쪽인데, 아무래도 하드웨어의 이 고성능 쪽으로 나가지 않고 이제 보급형으로 많이 먼저 내세운 다음에 콘텐츠를 점점 확대를 해 나가고 있죠. 아직도 좀 모자라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리고 여기에 또 메타버스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호라이즌 월드의 플랫폼을 계속해서 좀 넓게 구축하고 있고, 점차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형태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를 진짜 급하게 빡세게 열심히 하고 있는 메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건데, 퀘스트 스토어 있죠. 앱 스토어 같이,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이 이렇게 앱 스토어를 통해서 제공하는 메타만의 이러한 앱들, 게임 앱들, 콘텐츠 앱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15억 달러 이상의 레베뉴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킬러 앱 말고는 뭐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도 이렇게 기기들이 파급력이 높게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호라이즌 월드도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니까 요거를 자신들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릴즈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배급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 지금 이 SNS에 있는 구독자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긴 한데, 저런 거 있잖아요. 올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신기하진 않습니다. 신기하진 않고, 저런 거 할 수 있구나, 뭐 저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인데, 아직은 이게 티핑 포인트에 오지 않은 거죠. 메타버스를 내가 경험하고 싶다라는 게 장비 제약도 있고, 뭐 이게 또 현실적이지도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회의적으로 바라보지 않나,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아직도 다양한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유튜브 VR이라는 거, 저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타버스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 콘텐츠를 2D로 즐기는 거죠. 굳이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저걸 경험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을 안에 일단 구현을 해서 들어와서도 현실처럼 할 수 있어요. 이 포인트에 먼저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드디어 이 프로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아이폰 일반 모델이 있고 아이폰 프로 모델이 있듯이 프로만을 위한 VR 기어가 나온 겁니다. 바로 메타 퀘스트 프로이죠. 기존 오큘러스 퀘스트, 메타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기어 쓰듯이 이렇게 빡 차다는 형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진짜로 약간 스키장 고글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딱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개괄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시면은 일단 1499.99달러, 하나로 보면 거의 215만 원이 되는데요. 이전 거가 399.99달러, 400달러였던 거 생각하면은 거의 3, 4배 오른 가격이니까, 아직 VR 기기 시장이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누가 사겠냐, 이런 약간 의문이 생기죠. 소비자분들, 특히 B2C 시장에서는 이제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기업이라던가 프로 모델, 굉장히 향상된 모델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약간 기업 차원에서 사용을 한다라거나,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게 지금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XR2 Gen 1이라는 프로세서가 들어갔거든요. 기존의 XR2 대비해서 지속 성능 기준으로 50%가 향상이 됐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듀얼이 있어야겠죠. 우리 안경처럼 양쪽을 다 봐야 되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1800에 1920이니까 FHD랑 거의 유사한 정도를 두 개 이렇게 딱 박아 넣었습니다. 이게 미니 LED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체적인 이제 로컬 디밍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명암비를 상당히 높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로컬 디밍은 이제 500개의 블락으로 나눠져가지고 이 좁은 공간을 500개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명암비는 상당히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사율은 90Hz니까 FHD 90Hz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싶지만, 일단은 뭐 조금은 부드럽게 표현이 될 수 있지 않나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의 오큘러스 퀘스트 2, 그러니까 메타 퀘스트 2에서는 두꺼운 렌즈를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그 두꺼운 렌즈, 프레넬 렌즈 대신에 빛을 여러 번 굴절해가지고 저렇게 반사해서 잘 들어갈 수 있는 얇은 구조를 들어갔어요. 팬케이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두께를 거의 4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보니까 경량화에도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렌즈를 통한 이 피로감도 좀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픽셀을 얻을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고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256GB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인터페이스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 뭐 NVMe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UFS 뭐 이런 걸 사용하는지 그런 스펙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아마도 아마 PCI Gen 4급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램은 12GB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넉넉하게 좀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교를 위해서 참고로 아이폰 이번에 14 나온 게 전부 다 6GB로 통일되어 있죠. 이번에 컨트롤러가 또 대박인 게 이 컨트롤러 두 개 각각에 스냅드래곤 칩이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66이라는 칩이 각각 들어가가지고 얘네들도 카메라를 3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비전 처리를 통해서 얘의 모션을 봐드릴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거예요. 각각 처리된 내용을 다시 메인으로 보내가지고 전체 아바타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양쪽 이렇게 360도 모든 곳에서 디텍팅이 가능하니까 좀 더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더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리소스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살펴볼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고 있는데 아바타들이 표정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저 정도까지 안 됐었거든요. 저게 안 됐는데 옛날 오큘러스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게이밍용으로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얼굴 표정을 알아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은 사실감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결국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얼굴의 표정이나 모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어 안에다가 바깥쪽의 카메라랑 안쪽의 카메라를 모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도 카메라를 써가지고 얼굴을 비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5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눈, 코, 입을 트래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들이 어떻게 표정을 짓고 있느냐를 인식해가지고 요거를 데이터 처리한 다음에 다시 이 화면 속에서 쏘아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깥에 있는 카메라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찍듯이 이걸 찍어요. 찍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그대로 화면에 보여준다. 패스스루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증강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 현실 그대로 가져오고 내 표정 그대로 아바타를 넣어놓고 이렇게 되면은 현실 속에서 내가 아바타가 이렇게 바로 구현이 되는 이러한 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못하던 부분을 여기로 확장을 했다. 메타버스 구현할 때 안쪽 카메라까지 우리 몸에 움직이는 것들 모든 것들을 인식을 해서 표현해준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현되어 있는 이 메타버스에서 쟤들 지금 다리가 다 없잖아요. 근데 마크 저커버그가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움직임인데 다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은 컨트롤러 말고도 다리에도 뭔가 이렇게 족쇄를 차고, 족쇄는 아니겠지만 이것저것 차가지고 뭔가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핸드 모션과 움직임 이런 것들을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다리가 있는데 메타버스 상에서는 다리가 없이 표현이 되면은 그 자체도 이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저런 부분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모션과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리까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좀 매칭이 잘 되게 메타버스에 지금 있구나라는 걸 체험성 있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바타를 이렇게 쉽게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스캐닝을 해가지고 각각 있는 요소들을 잘 매핑을 하면은 자기의 아바타가 그대로 잘 떠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여자분께서 딱 가만히 서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쫙 스캔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표정도 막 이렇게 지어보고 그러면은 세부적인 표현까지 알아서 다시 매핑을 해갖고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구현을 하면은 아무래도 프로세싱이 많이 흘러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배터리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날 겁니다. 최근에 이제 스냅드래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제 아이폰의 GPU 성능을 낼 수 있다. 그 근접한 수준까지 왔다. 아이폰도 분발해야 된다. 이런 평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XR2의 실질적인 GPU 퍼포먼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전력을 소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터리가 이제 앞쪽에 배치를 했는데 지금 뒤쪽으로 옮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밸런싱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전 게 500g인데 지금 이제 722g까지 올라갔으니까 무겁습니다. 이게 밸런싱이 맞춰졌다 하더라도 이 목 자체를 이 레고 머리, 제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게 자체가 높으면은 한두 시간 쓰면은 좀 뻐근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용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발 이후에. 메타의 발표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저분. 사티아 나델라 CEO가 갑자기 등장했죠. 마이크로소프트 CEO입니다.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메타랑 손잡았어요 라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 전략을 거의 이 사무 전용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오피스 365라든가 아니면 팀즈 같은 이러한 사무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원드라이브 같은 서버용 쪽도 데이터 센터용 쪽도 그렇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메타랑 협업을 해가지고 메타버스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콘텐츠들을 2D로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협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만들고 있었죠. 홀로렌즈라는 거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진입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메타와 이제 좀 이렇게 서로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협의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액센추어 CEO 분도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이제 비즈니스 구독용으로 서비스용으로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사지 않더라도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구독 콘텐츠 자체를 만들게 되면은, 처음에는 사실 야 굳이 이거 쓰고 회의를 해야 돼? 라는 얘기가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나은 킬러 앱이 등장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메타 퀘스트 프로를 출시하면서 사람들의 더욱더 많은 우려를 많이 낳고 있는데요. 메타의 지금 리스크라고 하면은, 물론 이 발표 이후에도 또 주식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린인으로 유명한 이 셰릴 샌드버그도 떠났죠. 그리고 최초의 이 오큘러스 퀘스트를 인수할 때 그 초창기 멤버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페이스북 시절에는 그냥 애플이나 구글이 이 페이스북 앱을 만들어주면은 거기에 싹 들어가가지고 그냥 광고비만 벌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OS 플랫폼도 하나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고 하드웨어도 같이 만들어야 돼요. 둘 다 완벽하게 만들어야지만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이런 구독자들을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메타버스 세상이 구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비자 선에서 이렇게 나가고, 물론 비즈니스 쪽으로 하고 있겠지만도 양쪽으로 다 할 때에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둘 다 동시에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건지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간 게 있습니다. 킬러 앱 같은 경우에도 앱들을 많이 판매하면서 15억 달러라는 엄청난 수익을 얻었지만, 또 작년 대비 이 리얼리티 랩스의 이제 지금 적자가 28억 수준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겠죠. 다만 엔비디아는 이 메타버스라는 거를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고 아예 서버를 둬서 이걸 구현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전략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메타버스 어떤 세상이 구현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헤게모니가 된다면은 진짜 애플의 iOS라든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혹은 더 멀리 가서 예전에 맥OS라든가 윈도우 95 시절 있죠. 그 시절처럼 이런 플랫폼 경쟁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PC의 주도권을 겨루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10몇 년 후에 스마트폰에 헤게모니를 겨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제 윈도우 진영이랑 예전에 IBM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데스크탑 막 공략하고 애플 혼자서 이제 하고 있고 막 이런 시절처럼, 지금도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하고, 또 나중에 또 뭐 엔비디아가 또 다른 사람이랑 또 협력할 수 있겠죠. 애플은 또 이제 혼자서 또 막 이제 독자 노선을 걸어갈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러한 플랫폼들을 어떻게 선점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비자용 혹은 프로 모델용 그러한 기어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살펴볼 수 있는 건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주목을 해가면서 저희 안델공학 채널에서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호라이즌 월드에 가면은 다리가 없는 상태로 붕붕 떠다니는 아바타들을 살펴보면은 뭔가 이제 유령 같은 느낌이 있어서 가상의 여자친구라 하더라도 상당히 어색한 느낌이 있었지만, 앞으로 마크 저커버그가 다리도 새끈하게 쫄깃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니 가상의 여자친구든 가상의 남자친구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아바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흥분되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